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그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원자력 발전 이후에는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패물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고준위 방패물의 A부터 Z까지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고준위 방패물 스테이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술개발원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김유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솔 과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좀 쉽고 재밌게 이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고준위 방패물, 정확하게 좀 어떤 건가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특별한 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법령에서는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한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100크릴 이상이며 네. 열 발생량이 2kW/m 세제곱인 방사성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아닐 시에 그 정도에 따라서 중저준위로 분류됩니다. 잠시만요. 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비유를 하자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1m 부피를 가진 박스가 약 2000W, 우리 저희로 치면 가정용 열풍기 정도의 열 발생량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히터 같은 거요? 네, 그게 24시간 365일 계속 열을 발생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히 보관만 하면 되는 물질이 아니라 뭐 열도 관리를 해야 되고 방사선도 좀 차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반감기라는 개념인데 네. 반감기가 20년이라는 말은 20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년이 지나면 50%, 40년이 지나면 25%, 60년이 지나면 이제 12.5%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거를 말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뭐 2년이 아니라 20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정말 한 세대가 지나도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 세대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네. 그리고 그 후손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네. 가까이 가도 괜찮을 만큼 안전해지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방사선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쵸. 저희가 냄새도 맡을 수 없으며 몸에 닿아도 뜨겁거나 아픈 거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고의 위험성, 사고의 위험성, 두 번째는 장기적 오염입니다. 장기적 네. 오염. 특히 물에 잘 녹는 핵종의 경우는 강이나 바다로 유입돼서 수생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흙, 강, 바다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고준위 방패물을 철저하게 관리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 좀 어디다가 두나요? 뭐 열과 방사능 때문에 아무 곳에나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고준위 방패물은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발생부터 최종 처분까지 단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크게 원전 내 저장, 네. 임시 저장이라고 하는데요. 임시 저장, 중간 저장, 네. 그리고 영구 처분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아니구나. 네, 먼저 원자력 발전소 안에는 임시 저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습식 저장인데요. 습식 저장. 혹시 뉴스나 미디어에서 네. 원전 사용 해결료 하면은 혹시 수조 같은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봤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습식 저장 수조입니다.
이 물속에서 열을 식히는 방식인데 모든 원전에는 이 습식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 네. 수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네. 뜨거운 사용 후 해결료를 물에 넣어서 식히는 방식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물의 역할이 네. 방사선도 막아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요. 막아주구나. 또 다른 임시 저장 방식은 건식 저장인데요. 건식 저장이요? 이건 물 대신에 공기를 이용해서 식히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고준위 방패물을 먼저 습식 저장을 한 뒤 5년 정도 뒤에 충분히 열이 낮아지면 두꺼운 금속과 콘크리트로 만든 용기에 넣어서 외부 네. 충격과 방사선을 차단합니다. 아,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중간 저장입니다. 이제 고준위 방패물을 원전 부지 밖으로 옮겨서 네. 관리 사업자가 약 40년에서 80년 동안 좀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40년에서 80년. 네. 그래서 와, 네. 사용 해결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한 발전 사업자가 이제 원전 수조 내에서 사용 네. 해결료를 보관하는데 이 이후에 중간 저장 단계부터는 이제 관리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사용 해결료를 인수하여서 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와, 지금 40년에서 80년이라고 들으니까 약간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이요? 중간 저장만. 세상에. 자, 그러면 중간 저장 이후에는 좀 어떻게 처분할까요? 중간 저장 이후의 단계는 영구 처분하는 단계입니다. 영구 처분. 아, 드디어 영구로 해. 그래서 이 영구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하였는데요. 네. 이제 해양에다가 버리는 것, 바다에다가 바다 그냥. 깊은 해구에다가 이제 버리는 것.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빙하에다가 하는 것. 어? 빙하에다가 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깊은 빙하에다. 네. 그리고 우주로 발사를 해가지고. 우주 좋다. 네. 우주 좋다.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고 네. 다양한 국제 조약에 의해서 이런 처분 방식들은 통용되지 않고요. 현재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거에 각자 나라에 있는 부지에 깊이 묻는 처분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주로 보내는 거 너무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혹시 챌린저 사건을 아시나요?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챌린저호라는 우주 왕복선이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고 있었는데 발사 후 수십 초 안에 발- 폭발이 일어납니다. 발사 후 수십 초 안에 폭발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래서 그 우주 처분에 관한 위험성이 너무 대두돼서 현재로는 이제 지층에다가 네. 안반 내에 처분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아, 그럼 지층에다가 처분하신다라고 하신 거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땅속에다 묻는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영구 처분이라고 불리는데요. 지하 500m에서 1000m 깊이의 안전된 안반층에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중방벽 시스템이 이 영구 처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중방벽? 그럼 뭐 여러 개의 방벽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방벽에 의존하지 않고 네. 저희가 사람이 만든 이제 인공 방벽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음. 자연이 제공해주는 천연 방벽이라는 것들을 네. 벽으로 쌓아서 방사선 물질의 유출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 연구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단순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땅속 깊은 곳에 묻는다고 하시니 만약에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 땅이 갈라져서 그 지하에 있는 방패물이 좀 새어나오거나 이러진 않나요? 이게 저희가 고준위 방패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는데 그렇게 뭐 지진에서 안전한 곳을 고려해서 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안전한 부지를 찾았을 때 그 방패물을 그냥 묻는지 아니면 또 다른 처리 방식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방벽에 대해서 조금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중방벽. 네, 첫 번째 방벽은 사용용 해결료를 구조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캐니스터라는 곳에 장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 해결료가 주철 그리고 구리로 된 용기에 들어가고 외부 힘으로 인한 변형 그리고 지하수의 유입 그리고 부식을 막는 첫 번째 방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벽은 요 들어있는 구리 용기에 들어있는 캐니스터 주위를 벤토나이트라는 점토 광물로 감쌉니다. 혹시 벤토나이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점토 물질이란 아, 것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가장 흔하게 우리 일상에서 벤토나이트를 접할 수 있는 게 고양이 모래입니다. 고양이 모래요. 네. 아,
물이 닿으면은 팽창을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네. 이 벤토나이트 같은 광물은 구조적으로 물이 흡수하면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르는구나. 이를 팽윤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풀어 오름으로써 지하수 흐름을 차단하고 만약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이동하지 못하게 꽉 붙잡는 필터 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세상에나. 그러면은 그 방패물이 지하에서 뭐 새어나오거나 이런 위험은 없겠네요, 사실은. 네, 있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하게끔 다중 방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 방벽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 방벽입니다. 천연 방벽. 예. 지하 500m 이상의 깊고 단단한 안반층이 통해서 지진이나 기후변화 등 집 표면의 환경 변화로부터 처분 시스템을 수십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세상에나. 이 다중 방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엄청나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와, 이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연구하고 그만큼 노력을 또 하신 거잖아요. 너무 또 감사하고 또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을까요? 고준위 방패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면 필히 고준위 방패물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준위 방패물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지고 고준위 관리위원회가 출범해서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 과장님과 연구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특별법, 다음 시간에는 이 고준위 문제의 과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과 고준위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고준위 방패물 스테이션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